한솔의료원 VIP 병동의 복도는 언제나처럼 적막에 잠겨 있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소리 하나 없이 빛을 반사했고, 공기 중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값비싼 방향제가 뒤섞여 인공적인 평온함을 자아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의 중심에 선 남자, JX그룹의 총수 강태준의 주변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들은 숨을 죽이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양손에는 5살 배기 쌍둥이 아들 하준과 서준의 작은 손이 하나씩 들려 있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쏙 빼닮은 외모를 가졌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공허한 눈동자는 아무것도 담아내지 않았다. 5년 전 끔찍했던 그날의 사고 이후로 아이들은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이들에게는 닿지 않는 듯 했다. 강태준은 아이들의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국내 최고의 의사들이 매달 아이들의 상태를 살폈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시민성 실어증이라는 결론뿐이었다.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들이었다. JX그룹을 호령하는 그였지만 두 아들의 침묵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다.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최민호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진료 예약 시간까지 잠시 여유가 있습니다. 주치의이신 박진영 원장님께서 직접 오시겠다고 합니다. 강태준은 아무런 대답 없이 굳은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늘 쌍둥이 아들들이었다. 아이들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 미세한 손짓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그때였다. 맞은편 복도 코너에서 흰 가운을 입은 한 여의사가 급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차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다가 강태준 일행과 부딪힐 뻔한 순간에야 겨우 고개를 들었다. 놀란 듯 살짝 벌어진 입술과 흔들리는 눈동자. 그녀의 이름표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윤서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윤서진은 JX그룹 회장의 얼굴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급히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다. 강태준은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강태준의 손을 잡고 있던 두 아이, 단 한 번도 외부 세계에 반응을 보인 적 없던 하준과 서준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아이들의 공허하던 눈동자가 처음으로 뚜렷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 시선은 정확히 윤서진에게 꽂혀 있었다. 아이들의 작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복도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멎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강태준도 최 비서도 심지어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간호사들조차도 그 순간을 목격했다. 5년의 침묵을 깨고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의 단어가 터져 나왔다. 너무나도 작고 서툴렀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박히는 목소리였다. 엄마. 하준과 서준 두 아이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 나온 그 한마디는 마치 천둥과도 같았다. 강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윤서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마치 구원을 바라는 듯한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 한번 아이들의 입술이 움직였다. 엄마, 주변의 모든 것이 정지했다. 윤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난생 처음 보는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이 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이들의 눈빛은 너무나도 절박해서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강태준의 차가운 이성이 마비되었던 것은 아주 잠시였다. 그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장악했다. 그의 눈빛은 충격에서 벗어나 날카로운 경계심과 의심으로 번뜩였다. 그는 쌍둥이의 손을 더욱 꽉 쥐며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윤서진을 쏘아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가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내 아들들이 이 여자를 보고 입을 열었는가?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접근인가? 혹시 5년 전 그 사고와 관련이 있는 자인가? 강태준의 마음속에서 불신과 분노가 들끓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제국과 그의 아들들은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전부였다. 윤서진은 강태준의 살기, 어린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CX그룹 총수의 위압감은 소문 이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의사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아이들이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녀의 말은 순수한 의도였지만 강태준에게는 교활한 수작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살짝 올라갔다. 내 아들들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복도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윤서진과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다. 강태준은 아이들을 거의 끌다시피 하여 그 자리를 벗어났다. 아이들은 뒤를 돌아보며 윤서진을 향해 작은 손을 뻗으려 했지만 아버지의 힘에 이끌려 속수무책으로 멀어져 갔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윤서진은 멍하니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애처로운 눈빛과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잠시 후 최민호 비서가 다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이전의 정중함은 온데간데 없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윤서진 선생,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는 윤서진을 병원 한쪽에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다. 차가운 가죽 소파에 앉은 최 비서는 마치 취조하는 형사처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오늘 이전까지 저희 회장님이나 도련님들과 마주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윤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JX그룹이나 저희 가족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는 정보가 있습니까? 아니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다. 최 비서는 그녀의 반응을 예리하게 살피며 질문을 이어갔다. 미국 존스 홉킨스에서 연수를 마치고 2달 전 한솔 의료원으로 부임하셨군요. 이 병원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점점 더 집요해졌다. 마치 그녀의 인생 전체를 해부하려는 듯한 기세였다. 윤서진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 시각 병원장실에서는 강태준이 박진영 원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에게 짧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수신인은 최민호 비서였다. 내용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망은과도 같았다. 제후 여자 윤서진.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거를 샅샅이 조사해. 유령이라도 상관없으니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찾아내. 머리카락 한 올, 발자국 하나까지 놓치지 마. 그녀의 모든 비밀을 내 앞에 가져와. 메시지를 보낸 강태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윤서진이라는 여자의 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5년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이거나 혹은 그 상자 자체일지도 몰랐다. 어느 쪽이든 그는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상담실에서 나온 윤서진의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최 비서의 무례한 질문들도 불쾌했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쌍둥이 아이들의 눈빛이었다. 왜 자신을 보고 엄마라고 불렀을까? 그녀의 기억 속에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5년 전 사고로 인해 이전의 기억 일부를 잃었다. 하지만 잃어버린 기억 속에 아이들이 있을 리는 만무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연구실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오늘 일어난 일은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에 던져진 거대한 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배를 감쌌다. 그곳에는 오래된 수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의사는 맹장수술 자국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가끔씩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곤 했다. 한편 강태준의 저택은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하준과 서준은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해서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다. 마치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그런 모습은 강태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아이들이 그토록 찾는 엄마라는 존재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는 서재로 들어가 5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펼쳐보았다.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그의 아내 한지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아이들은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지만 그는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지울 수 없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아내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리고 오늘 윤서진이라는 여의사가 나타나 그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의 한 장면 같았다. 강태준은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예감했다. 그 음모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사냥을 시작한 포식자였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사냥감은 바로 윤서진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최민호 비서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도착했다. 보고 내용은 그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윤서진의 이력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명문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 연수를 마친 엘리트 코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전무했다. 마치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 강태준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최 비서 플랜 B를 진행해.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어떻게 해서든 윤서진을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어야 했다. 그녀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녀를 자신의 옆에 두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솔의료원 원장실에는 예상치 못한 지시가 하달되었다. JX그룹 강태준 회장이 자신의 쌍둥이 아들들의 개인 주치의로 신경외과 윤서진 선생을 특별히 지명했다는 내용이었다. 파격적인 조건과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 동반된 제안이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윤서진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녀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최민호 비서의 사무실은 JX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강태준의 눈과 귀,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이 되는 정보팀의 심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심장은 답답한 벽에 부딪힌 듯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었다.
윤서진이라는 여자의 과거는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더욱 깊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보고 드립니다, 회장님. 최 비서는 굳은 표정으로 인터컴을 통해 보고를 시작했다. 윤서진의 공식적인 기록은 의대 입학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의 학적 자료, 출생 기록,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모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19살에 세상에 처음 나타난 사람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수많은 뒷조사를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강태준은 서재에서 보고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존재하지 않는 과거.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전문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지워버렸다는 뜻이었다.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윤서진은 거대한 비밀의 일부였고 그 비밀은 5년 전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일어난 비극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미국에서의 행적은 어떻지? 강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최 비서는 모니터에 떠있는 자료를 빠르게 훑으며 대답했다. 완벽합니다. 존스 홉킨스에서의 성적은 최상위권이었고 동료 교수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특이사항이라면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깊은 교류 없이 철저히 혼자 생활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격리. 그것은 무언가를 숨기거나 혹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자들의 방식이었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안개 속에 숨어있는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개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최 비서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 여자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할 테니. 다음 날 윤서진은 한솔 의료원 원장실을 통해 JX그룹 본사로 오라는 호출을 받았다. 그녀는 거부할 권리가 없었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그의 명성처럼 거대하고 차가웠다.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통유리창 앞에는 거대한 책상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주인은 그림자 속에 잠긴 옥좌의 황제처럼 앉아 있었다. 앉으시오. 강태준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윤서진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가 먼저 입을 열기 전까지 그녀는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를 정면으로 꿰뚫었다. 내 아들들의 개인 주치의가 되어주시오. 24시간 아이들 곁에 머물며 상태를 돌보는 조건이오. 그것은 제안의 형식을 띤 명령이었다. 윤서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회장님, 저는 신경외과 의사이지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저보다 더 적합한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다른 의사들은 지난 5년간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어. 하지만 당신은 달랐지. 내 아들들이 당신에게 반응했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윤서진의 가슴에 박혔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애처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의사로서의 이성과 알 수 없는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연봉은 당신이 지금 받는 것의 10배를 주겠소. JX그룹의 모든 의료 기술과 정보를 당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내 아들들의 침묵의 원인을 밝혀내. 이것은 의사로서도 거부하기 힘든 도전일 텐데. 그의 말은 유혹적이었지만 그 눈빛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윤서진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이 기묘한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구가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혹은 애써 외면했는지도 몰랐다. 그녀가 강태준의 저택에 발을 들인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다. 성체처럼 거대한 저택은 화려했지만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은 그녀를 정중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경계심과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손님이라기보다는 잘 관리된 감시 대상에 가까웠다. 그녀를 아이들의 방으로 안내한 것은 집사였다. 넓은 방은 온갖 종류의 장난감과 책으로 가득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는 그곳은 마치 잘 꾸며진 박물관처럼 고요했다. 하준과 서준은 방 한가운데에 앉아 블록 쌓기를 하고 있었다. 윤서진을 발견한 아이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망설이듯 그녀에게 다가왔다. 윤서진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을 맞추었다. 안녕 하준아 서준아.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지낼 윤서진 선생님이야. 그녀가 부드럽게 미소를 짓자 놀라웠다. 열렬히 벌어졌다. 서준이가 다가와 그녀의 흰 가운 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쥐었다. 하준이는 그녀의 목에 걸린 청진기에 호기심을 보이며 손을 뻗었다. 아이들의 행동에는 경계심이 전혀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대하는 듯 자연스러웠다. 그 순간 방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강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저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언제나 얼어붙은 듯 굳어버리곤 했다. 그런데 윤서진 앞에서는 너무나도 편안해 보였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저택에서의 생활은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낮 동안 윤서진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러 가지 놀이치료와 상담을 시도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곁에서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표정도 밝아졌다. 아이들은 가끔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서준이는 종종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익숙한 냄새를 맡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하준이는 그녀가 무심코 흥얼거리는 자장가에 귀를 기울이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그 자장가는 그녀 자신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멜로디였다. 그저 사고 이후 어렴풋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선율이었다. 아이들의 이상한 행동과 그녀의 조각난 기억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 실마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밤이 되면 저택은 강태준의 시간이 되었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나 서재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녀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그녀의 의학적 견해를 묻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그녀의 과거와 개인적인 생각들을 떠보려 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어땠소? 가족들은 그곳에 있나? 환자의 트라우마를 치료해본 경험은 있고, 윤서진은 그의 의도를 알면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전문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가족 이야기는 사적인 영역입니다, 회장님. 제 경험은 이력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날이 선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다. 서로를 탐색하고 의심하며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심리전을 벌였다. 어느 날 밤 윤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택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강태준이 나타났다. 잠이 안 오나 보군.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누그러져 있었지만 경계심은 여전했다. 아이들은 어떻소? 차도가 좀 보이나? 그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의 냉혹한 가면 뒤에는 절박한 아버지의 얼굴이 있었다. 윤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이들은
누군가를 아주 간절하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심리적 충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침묵은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깊은 상실감에서 비롯된 방어 기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말에 강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잃어버린 무언가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어머니의 존재 같은 것이요. 윤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이들이 저를 보고 보인 반응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아이들의 친어머니와 제가 많이 닮았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전곡을 찔렀다. 강태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의 죽은 아내 한지원의 사진은 저택 어디에도 걸려있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다. 그는 윤서진의 시선을 피하며 차갑게 대답했다. 쓸데없는 추측은 그만두시오. 당신은 의사로서의 임무에만 충실하면 돼.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의 뒷모습에는 혼란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윤서진은 그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한지원의 유품 몇 가지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윤서진과 전혀 닮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윤서진을 엄마라고 부른 것일까?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최 비서의 조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다. 윤서진의 과거는 굳게 봉인되어 있었다. 봉인된 과거, 그 단어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새로운 단서를 찾아야만 했다. 강태준의 저택에서의 생활은 윤서진에게 낯선 평온함과 동시에 깊은 혼란을 안겨주었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그녀를 따랐고 그 순수한 애정은 잊고 있던 온기를 그녀의 마음에 채워주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악몽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차가운 실험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사방은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낯선 기계들이 규칙적인 소음을 내며 깜박였다. 꿈의 파편들은 명확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그녀를 괴롭혔다. 깨진 유리 조각들, 찢어진 연구원의 가운, 그리고 갓난아기의 희미한 울음소리. 어느 날 밤에는 유난히 생생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낯설게 불러온 배 위로 누군가의 손이 부드럽게 얹혔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손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잠에서 깨어난 그녀의 뺨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런 꿈들은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짙은 안개로 뒤덮인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의사는 사고로 인한 단기적인 기억 상실이라고 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개는 걷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인생 절반을 도둑맞은 기분이었다. 낮 동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아이들과의 교감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깊어졌다. 어느 날 오후 하준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당황하여 주치의를 부르려 했지만 윤서진은 침착하게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아이의 옷을 벗기고는 등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붉은 반점이 희미하게 돋아나 있었다. 이 아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군요. 그녀의 말에 집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알레르기는 없으신 걸로 아는데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달려가 그날 간식으로 나갔던 과일 주스의 성분을 확인했다. 아주 소량의 복숭아즙이 첨가되어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본능에 가까웠고 그 본능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하준이는 금세 안정을 되찾았다.
저녁에 이 사실을 보고받은 강태준은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알았지? 아이들의 알레르기 정보는 의료 기록 어디에도 없었을 텐데. 그는 서재에서 윤서진과 마주 앉아 물었다. 그의 눈은 그녀의 대답 하나하나를 분석하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윤서진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냥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그래야만 할 것 같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비논리적이었지만 진심이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믿지 않았지만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녀 자신조차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강태준의 조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최민호 비서가 마침내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낸 것이다. 회장님, 5년 전 회장님의 부친이신 강만석 명예회장님의 개인 자금 흐름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 비서는 보안 훼손을 통해 긴급 보고를 올렸다. 자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바이오제네시스라는 생명공학 연구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강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바이오제네시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 연구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께서 왜 비밀리에 그런 연구소에 자금을 댄 것일까?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며칠 후 최 비서는 바이오제네시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 연구소는 5년 전 강태준의 아내 한지원이 사고를 당한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폐쇄되었다. 공식적인 폐쇄 사유는 연구자금 고갈이었지만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해서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연구소의 기밀 연구원 명단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가 파기되거나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한 명의 프로필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이었다. 신경과학 분야 수석 연구원, 존스 홉킨스 박사 과정 수료. 그리고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이력은 윤서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끔찍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윤서진 아버지 비밀연구소, 그리고 아내의 죽음. 이 모든 것이 5년 전 그날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과 마주해야 했다. JX그룹을 세운 절대적인 존재, 그에게는 하늘과도 같았던 아버지가 말이다. 그는 서재에 홀로 앉아 깊은 고뇌에 빠졌다.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가? 만약 그 끝에 아버지가 있다면 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쳐내야 하는가? 그룹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덮어야 하는가? 그는 평생 처음으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아이들의 침묵 뒤에 가려진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날 밤 윤서진은 아이들의 방에서 잠든 하준과 서준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아이들의 침대 옆에 놓인 낡은 오르골을 발견했다. 무심코 태엽을 감자 말고 첨가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방 안 흔들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품에 안겨 잠든 2명의 갓난아기. 그녀는 바로 이 오르골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다. 그 장면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방금 겪은 일처럼 느껴졌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기억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로 2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저 아이들은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에 있는 수술 자국을 매만졌다. 강태준은 서재의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 방에 설치된 카메라가 오르골 소리에 눈물을 흘리는 윤서진의 모습을 생생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혹은 되찾아야 할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윤서진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눈물을 닦았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오르골을 집어들었다. 이 오르골, 당신이 여기에 가져온 거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을 듯했다.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 방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대답했다. 강태준은 오르골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지? 당신의 목적이 뭐요? 내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거지? 그의 질문은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윤서진은 그의 불신에 찬 눈빛에 상처를 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 또한 알아야만 했다. 그건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무엇을 숨기고 계신 겁니까? 아이들의 친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5년 전 사고에 대해서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한 명은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을 찾으려는 여자, 다른 한 명은 끔찍한 진실의 가능성 앞에서 고뇌하는 남자.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열쇠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깊은 불신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들 뒤로 잠든 아이들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에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한솔의료원 원장 박진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고급 시가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강태준의 쌍둥이 아들들에 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윤서진.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흔들고 있는 그 여의사의 존재가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중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무세운 일인가 박 원장. JX그룹의 산광 강만석 명예회장이었다. 박진영은 공손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강태준 대표가 그 여자를 개인 주치의로 들였습니다. 저희 쪽 라인을 통해 알아보니 5년 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무언가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은밀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만석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져 있었다. 살아있을 줄은 몰랐군. 기억은 어떻다고 하던가. 사고로 인해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준이 곁에 두었다는 것 자체가 변수입니다. 아이들이 그 여자에게 이상할 정도로 친밀감을 보이고 있고요. 박진영은 사실을 전달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알아서 처리하게. 2번 다시 실수는 없어야 할 걸세. 강만석은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박진영은 시가를 잿더리에 비벼 끄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알아서 처리하라. 그것은 그가 가장 바라던 말이었다. 그는 5년 전 강만석의 지시를 받아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윤서진이라는 예상치 못한 유령이 나타나 그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박진영은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그의 권력은 한솔의료원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의료계와 정재계에 걸쳐 거미줄처럼 촘촘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는 먼저
의료 전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흥미로운 소스가 하나 있는데 말이야. JX그룹 후계자들이 기억상실증을 앓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군.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 그의 말은 교묘하게 포장된 독약이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인터넷과 일부 타블로이드 신문을 중심으로 윤서진의 자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전문성과 정신적 안정성에 대한 대중의 의심을 증폭시키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동시에 최민호 비서의 조사는 더 큰 암초에 부딪혔다. 바이오제네시스 연구소의 서버 기록은 원인 불명의 사고로 전부 삭제되었고 당시 근무했던 핵심 연구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잠적해버렸다. 누군가가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며 필사적으로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최 비서는 강태준에게 이 모든 방해 공작의 배후에 박진영 원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강태준은 보고를 받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박진영은 아버지의 오랜 신복이었다. 그가 독단적으로 움직였을 리는 만무했다. 결국 모든 화살은 다시 그의 아버지 강만석 회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답답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그리고 이제는 윤서진의 안전까지도 그의 책임이 되었다. 한편 저택 안의 윤서진은 외부의 소란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택 주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집사가 정원사를 새로 고용했다고 했지만 새로운 정원사의 손은 흙을 만져본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늘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태준의 감시와는 다른 종류의 악의가 느껴지는 시선이었다. 밤에 꾸는 악몽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꿈속에서 그녀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그녀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눕혀졌고 박진영 원장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다. 모든 걸 잊게 해드리지요.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박진영 원장. 그는 아이들의 주치의였고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꿈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과 박진영 원장 사이에는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다. 5년 전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며칠 후였다. 박진영 원장이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아이들을 살핀 후 윤서진과 단둘이 남게 되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윤 선생, 여기서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군요. 강 대표께서 윤 선생을 아주 신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하지만 때로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법입니다. 특히 기억나지 않는 과거를 억지로 파헤치려다가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칠 수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윤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기억해낼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계속해서 과거를 파고들면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다. 윤서진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조언 감사합니다, 원장님.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제 환자인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아이들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알아내야만 합니다.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박진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옅은 미소만 남긴 채 저택을 떠났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윤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자신은 거대한 음모의 피해자였고 그 중심에는 박진영과 그 배후의 인물이 있었다. 그날 밤 윤서진은 강태준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결심을 굳힌 얼굴이었다. 강태준이 문을 열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다. 저를 둘러싼 음모가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박진영 원장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녀는 오늘 박진영이 찾아와 했던 협박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감시와 계속해서 꾸는 악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강태준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최 비서의 보고와 정확히 일치하며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고 있었다. 이야기를 마친 윤서진은 결연한 눈빛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회장님께서도 무언가 알고 계시겠죠. 이 모든 일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하준이와 서준이의 어머니입니까? 그녀의 마지막 질문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질문의 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지만 더 이상 피할 수도 없었다. 강태준은 대답 대신 그녀에게 다가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바이오제네시스 연구소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아직 모든 것이 추측일 뿐이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당신과 나는 그리고 내 아이들은 같은 적을 두고 있다는 것.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그녀를 향한 의심이 아닌 다른 감정이 비쳤다. 그것은 동질감 혹은 위태로운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강태준의 서재는 거대한 전쟁 상황실처럼 변해 있었다. 그의 앞에는 5년 전 봉인되었던 아내 한지원의 의료기록 사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JX그룹의 총수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한솔 의료원을 압박하여 얻어낸 결과물이었다. 병원 측은 환자 정보 보호를 이유로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그룹의 최대 후원자이자 실질적인 주인인 그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는 최민호 비서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들을 샅샅이 훑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두부 외상 긴급 뇌수술, 그리고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하지만 의료계의 문외한인 그의 눈에도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흐름이 느껴졌다. 그는 기록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확대하여 분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수술 기록에서 발견되었다. 사고 직후 촬영된 CT 영상에는 뇌 전두엽 부분의 출혈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다. 하지만 박진영 원장이 직접 집도한 수술은 그보다 덜 치명적인 측두엽의 혈종을 제거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더 큰 상처를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의료 과실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실수였다. 이 부분을 보십시오, 회장님. 최 비서가 마취 기록지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수술 중 사용된 마취제 외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이 과다 투여된 기록이 있습니다. 둘 다 강력한 기억 상실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굳이 이 약물들을 함께 투여할 의학적인 이유는 찾기 힘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의심의 조각들은 점점 더 뚜렷한 형태를 갖추어갔다. 수술 동의서의 서명은 필적 감정 결과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사망 선고 시간은
담당 간호사의 근무 일지에 적힌 시간과 30분이나 차이가 났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지원의 죽음은 사고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진영의 집도 아래 이루어진 치밀하게 계획된 의료 살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강태주는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 5년간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자책했다.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거대한 사기극의 피해자였음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그의 아내를 죽음으로 위장하여 사라지게 만들고 그와 그의 아이들을 기만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버지의 충실한 개 박진영이 있었다. 그 시각 윤서진은 아이들의 놀이방에서 낡은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준이와 서준이는 그녀의 곁에 꼭 붙어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제 그녀가 곁에 없으면 불안 증세를 보일 정도로 그녀를 의지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존재가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는 유일한 온기라고 느꼈다. 그녀의 시선이 책장 구석에 놓인 낡은 오르골에 닿았다. 지난번 이 오르골 소리를 들었을 때 보았던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그녀는 홀린 듯 오르골을 집어들어 태엽을 감았다. 수정처럼 맑은 멜로디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림을 그리던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아이들의 눈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노래, 그 한마디가 반가소해가 되었다. 윤서진의 머릿속을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안개가 한순간에 걷히는 듯한 충격이 덮쳤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잊고 있던 기억의 홍수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햇살이 가득한 병실 그녀는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다. 갓 태어난 두 아이가 그녀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신의 아기들이었다. 누군가 병실로 들어와 그녀에게 바로 이 오르골을 건넸다. 아이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이들로 자라날 겁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생생했다. 그녀는 행복에 젖어 아이들에게 오르골을 들려주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했던 순간.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장면이 바뀌었다. 박진영 원장이 차가운 얼굴로 병실에 들어섰다. 그는 그녀의 팔에 주사기를 꽂으며 말했다. 산모의 안정을 위한 영양제입니다. 하지만 주사액이 몸에 퍼지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며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아이들을 뺏기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이들을 안고 사라지는 간호사와 그 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박진영의 얼굴이었다. 안 돼. 윤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뺨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기억났다. 자신은 바이오제네시스의 연구원이자 강만석 회장의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리모였다. 하준이와 서준이는 바로 자신이 낳은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아이들만 빼앗고 사고로 위장하여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온몸을 잠식했다. 그녀는 오르골을 부서져라 꽉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태준을 만나야 했다. 그 역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역시 피해자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놀이방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는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서재의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다. 강태준은 그녀의 흉흉한 기세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슨 일이요? 그가 묻기도 전에 윤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소리쳤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당신도 처음부터 날 속인 거야. 내 아이들을 빼앗아간 공범이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강태주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에 서린 깊은 고통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다. 그녀가 기억을 되찾은 것이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한지원의 의료 기록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나 역시 방금 진실을 알았소. 나 또한 당신과 마찬가지로 저들의 거대한 사기극에 노란한 피해자일 뿐이요. 윤서진은 그가 내민 서류들을 보았다. 위조된 서명 조작된 약물 투여 기록. 그제야 그녀는 그 역시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분노는 방향을 잃고 깊은 슬픔으로 변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아이들을 돌려줘.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그런 그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묵묵히 그녀의 곁에 다가와 무릎을 굽혔다. 그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미안하오. 지켜주지 못해서, 진실을 더 빨리 밝혀내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었다.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불신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공동의 적을 둔 동지이자 아이들의 부모였다. 강태준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던 윤서진의 울음이 잦아들자 남은 것은 끔찍한 진실의 무게뿐이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아내의 죽음이라 믿었던 사건의 추악한 진실, 그리고 눈앞의 여자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그를 짓눌렀다. 마침내 윤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와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제 이름, 제 과거, 그리고 제 아이들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을 터였다. 강태주는 그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의자에 앉은 뒤 그녀를 향해 맞은편 의자를 권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오.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의 말은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연대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박진영과 내 아버지는 당신뿐만 아니라 나까지 기만했소. 그들은 내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나를 통제하려 했겠지. 윤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권한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 혹은 용의자와 조사자라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거대한 적을 앞에 둔 위태로운 동맹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우리는 각계격파당할 거요. 저들은 우리가 진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의 말은 냉정한 현실이었다. 강만석 회장과 박진영 원장이 가진 권력과 부는 상상을 초월했다.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 하나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쯤은 그들에게 일도 아닐 터였다. 윤서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두려웠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물러설 수 없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강태주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그동안 자신이 모은 모든 자료를 그녀 앞에 펼쳐놓았다. 먼저 우리가 아는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하오. 나는 저들의 돈과 권력의 흐름을 추적했소. 이제 당신이 가진 기억의 조각들이 필요하오. 당신의 기억이 우리가 가진 증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저들의 범죄를 입증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거요. 그날 밤 서재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윤서진은 조각난 기억을 힘겹게 하나씩 끄집어냈다. 그녀는 자신이 JX그룹의 후원을 받는 바이오제네시스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었으며
인공 자궁을 통한 불임 치료 연구를 이끌고 있었다고 말했다. 강만석 회장은 그녀의 연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그녀를 신임했다.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강 회장님은 제게 은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윤서진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임상 실험을 위한 건강한 대리모를 찾고 있는데 보안 유지를 위해 연구 책임자인 제가 직접 참여해주면 좋겠다고요. 그는 이것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당시에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녀의 연구 기술과 그녀의 몸을 이용해 JX그룹의 후계자를 얻으려 했던 것이다. 강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한 인간의 존엄성을 그렇게까지 짓밟았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그래서 당신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요.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하준이와 서준이를 가졌죠.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연구소에서 생활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며칠뿐이었어요. 박진영 원장은 제게 약물을 주입했고 제 기억을 지우고 사고로 위장해 저를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태준이 가진 증거들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한지원이라는 이름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들은 적당한 신분의 여자를 찾아내 사고사로 처리하고 윤서진을 그 자리에 바꿔치기 하려 했을 수도 있었다. 혹은 한지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을지도 몰랐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윤서진의 존재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 강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저들은 당신의 연구 성과와 내 아이들을 모두 손에 넣었지. 그리고 5년 동안 완벽하게 우리를 속여왔어.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당신을 살려두었다는 것이야.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터였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방역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폭로는 위험했다. 상대는 증거를 얼마든지 조작하고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도록 만들어야 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전문 분야인 전략 기획 능력을 10분 발휘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박진영과 내 아버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이오. 강태준이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당신의 기억이 거의 다 돌아왔다는 미끼를 던질 거요.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을 폭로하기 직전인 것처럼 연기하는 거지. 그들은 당신을 막기 위해 반드시 움직일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들의 목에 밧줄을 걸 수 있어. 그것은 위험한 계획이었다. 윤서진 자신이 미끼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요. 제가 미끼가 되겠어요. 내 아이들을 되찾고 내 인생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들의 계획은 거의 완성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던 사이였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굳건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이들이라는 공통된 목표와 공동의 적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강태준의 복수나 윤서진의 아이 찾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전쟁이었다. 강태준은 서재를 나서려는 윤서진을 불러 세웠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당신은 이제 내 아이들에게 유일한 어머니니까.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은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살아서 자신의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매일 듣고 싶었다. 강태준과 윤서진의 연합전선이 구축된 후 거대한 저택은 치밀한 작전본부로 변모했다. 낮에는 윤서진이 아이들과 평소처럼 시간을 보내며 적들의 의심을 피했고,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서재에 모여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계획을 구체화했다. 강태준은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는 마스터처럼 냉철하게 판을 설계했고, 윤서진은 의학적 지식과 섬세한 심리 분석으로 그의 전략에 깊이를 더했다. 그들의 무대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JX그룹 정기 주주총회로 결정되었다.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수십 개의 언론사가 모이는 그곳은 진실을 폭로하기에 가장 극적인 장소였다. 강태준은 비서실을 통해 주주총회 안건에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긴급 안건이라는 모호한 항목을 추가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의 입구였다. 다음 단계는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최민호 비서에게 박진영 원장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병원 내부 인물에게 접근하도록 명령했다. 최 비서는 그 인물과 우연을 가장하여 마주친 자리에서 무심한 척 정보를 흘렸다. 요즘 회장님께서 무척 예민하셔. 윤서진 선생의 기억이 거의 다 돌아온 모양이야. 5년 전 일에 대해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회장님은 주총에서 모든 오해를 직접 풀겠다며 벼르고 계시지. 이 정보는 즉시 박진영의 귀로 들어갔다. 박진영은 보고를 받자마자 강만석 회장에게 달려갔다. 회장님, 일이 틀어졌습니다. 윤서진의 기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강 대표가 주주총회에서 무언가를 터뜨릴 작정인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는 강태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설마 아버지를 공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애써 자신을 위로해왔다. 하지만 강만석은 아들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태준은 한번 목표로 삼은 것은 반드시 부숴버리는 냉혹한 승부사였다. 어리석은 놈, 결국 제 애비에게 칼을 겨누겠다는 개로군. 강만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주주총회 전에 그 계집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는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자네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네. 박진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는 윤서진이 바이오제네시스 연구소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연구소의 전직 연구원 중 한 명을 매수하여 윤서진에게 접근하도록 했다. 당신이 기억을 되찾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연구자료가 아직 폐쇄된 연구소 지하에 남아 있습니다. 라는 거짓 정보와 함께 이 미끼는 윤서진에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강태준과 상의 끝에 이 미끼를 물기로 결정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을 함정으로 끌어들일 절호의 기회였다. 강태준은 그녀의 안전을 위해 JX그룹의 최고 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비밀 경호팀을 붙였다. 그녀의 옷과 액세서리에는 위치 추적 장치와 초소형 녹음 및 영상 촬영 장비가 부착되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다. 계획의 마지막 열쇠는 아이들이었다. 강태준은 주주총회 당일 5년 만에 처음으로 하준이와 서준이를 대중 앞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은 JX그룹 안팎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아이들의 등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화제였고 주주총회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박진영과 강만석은 이것이 강태준의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했다. 윤서진은 아이들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심했다.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몇 가지를 가르쳤다. 그녀는
박진영의 사진을 보여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아저씨는 엄마를 아주 아프게 했던 사람이야. 혹시라도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되면 엄마에게 꼭 알려줘야 해. 아이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눈망울에는 나이답지 않은 총명함이 서려 있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저택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서진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혹은 더 끔찍한 비극이 시작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아이들의 손을 잡으니 용기가 솟아났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였다. 강태준이 조용히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심플하지만 기품 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내일 하고 가시오.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오. 긴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즉시 내게 신호가 가고 최강의 전파 방해 기능과 녹음 기능이 작동하지. 그는 무심한 척 말하며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는 순간 윤서진은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동맹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두 사람 모두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준비는 됐소. 강태준이 그녀의 눈을 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믿음이 함께 담겨 있었다. 윤서진은 잠든 아이들을 한번 돌아본 후 결연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당신이 내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든든하게 느껴지는군요.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자의 미소였다. 저는 이 싸움을 위해 태어난 사람일지도 모르죠. 내일 그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겠어요.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굳게 얽혔다. 드디어 내일 거대한 제국의 가면을 벗겨낼 심판의 날이 밝아올 터였다. 함정은 설치되었고 배우들은 무대에 오를 준비를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이 제 발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냥감이 자신들의 오만함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시각 박진영은 폐쇄된 바이오제네시스 연구소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는 윤서진을 이곳으로 유인하여 다시 한번 그녀의 기억을 약물로 지우고 이번에야말로 완벽하게 처리할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태준이 감히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일개 여의사의 편에 섰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오만함이 바로 그의 발목을 잡을 가장 큰 덫이었다. JX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심장부는 이른 아침부터 들끓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J그룹 본사 건물 입구를 둘러싸고 진을 쳤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쌍둥이 후계자에 대한 관심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강태준 회장이 과연 어떤 긴급 안건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며 주식시장까지 요동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어야 할 윤서진은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제공한 방탄 기능이 탑재된 평범한 세단을 타고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5년 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비극의 현장 폐쇄된 바이오제네시스 연구소였다. 귀 속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를 통해 강태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겁나지 않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윤서진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걸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를 태운 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방형 500m 밖에서는 최민호 비서가 지휘하는 작전팀이 모든 통신을 감청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침내 낡고 녹슨 철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바이오제네시스,
세월의 흔적을 이기지 못하고 칠이 벗겨진 간판이 을씨년스러웠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전직 연구원이 다가왔다. 그는 박진영에게 매수된 배신자였다. 그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윤서진은 그 역시 그저 이용당하는 장기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쪽입니다. 지하 3층 보안 실험실에 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자는 그녀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다. 내부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복대는 버려진 실험 장비들이 유령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그녀의 꿈과 희망이 담겼던 장소이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공간이었다. 지하 3층 두꺼운 강철 문이 열리자 익숙한 공간이 나타났다. 그녀가 마지막 기억 속에서 아이들을 낳았던 바로 그 실험실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박진영이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그림자처럼 버티고 섰다. 어서 와요, 윤 선생. 아니, 닥터 윤이라고 불러야 하나. 당신의 위대한 연구가 시작된 곳으로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하오. 박진영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다. 그는 윤서진이 모든 것을 기억해냈으며 그 기억을 되찾기 위해 제 발로 찾아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기억을 되찾고 싶어 여기까지 왔다지 어리석긴. 하지만 그 용기 하나는 인정해주지.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내가 친절하게 당신의 마지막을 도와주겠소. 당신이 몰랐던 진실까지 전부 알려주지. 윤서진은 계획대로 겁에 질린 연기를 시작했다.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난 당신을 믿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그녀의 연기에 박진영은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범죄를 자랑하고 싶어 좀이 쑤시는 듯했다. 믿음 순진하긴. 당신은 처음부터 도구였을 뿐이요. JX그룹의 대를 이을 가장 완벽한 후계자를 만들기 위한 아주 유용한 씨바디였지. 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단어에 윤서진은 순간 영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분노에 휩싸였다. 박진영은 그런 그녀의 반응을 즐기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유전자는 훌륭했고 당신의 영혼은 위대했소. 하지만 감히 제2의 안주인이 되려는 꿈을 꿔서는 안 됐지. 강만석 회장님께서는 당신 같은 미천한 출신이 감히 당신의 핏줄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실 분이 아니거든.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만석 회장의 지시로 어떻게 그녀에게 접근하고 그녀의 연구를 가로채고 대리모로 삼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사고로 위장하여 그녀를 제거하고 기억을 지우려 했던 계획까지.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한 인간의 운명을 재단하고 파괴한 사실을 무용담처럼 떠벌렸다. 이제 모든 궁금증이 풀렸어. 박진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내 보였다. 이건 5년 전보다 훨씬 강력한 약이지. 이번에는 기억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깨끗하게 지워줄 거요. 그가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는 순간이었다. 윤서진은 목걸이에 비상 버튼을 눌렀다. 바로 그 순간 실험실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지옥의 울림처럼 퍼져나갔다. 그렇게 자세한 자백 정말 고맙군, 박 원장. 덕분에 재판이 아주 수월해지겠어. 박진영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와 동시에 실험실의 모든 창문과 문이 강철 셔터로 막히고 천장에서 수십 개의 강력한 조명이 켜지며 대낮처럼 밝아졌다. 이게 무슨... 박진영이 당황하여 소리치는 순간 천장의 환풍구와 벽면 곳곳에서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강태준의 경호팀이 섬광탄과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박진영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박진영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실험실의 정문이 열리며 강태준이 유령처럼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최민호 비서가 모든 상황을 촬영하며 따르고 있었다. 강태준은 얼어붙은 박진영을 지나쳐 윤서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안전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무너진 표정에 박진영을 마주했다. 내 아들을 건드린 것도 모자라 내 아이들의 어머니까지 해치려 했나. 강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들끓었지만 그 표정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박진영은 그제야 자신이 강태준의 함정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자네가 어떻게 아버님을 배신할 수 있나. 이 모든 건 회장님의 뜻이었네. 그의 외침에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 자신의 아들과 손자까지 기만한 자를 아버지라 부를 생각은 이제 없소. 당신은 그저 내 아버지가 벌일 첫 번째 꼬리일 뿐이야. 강태준의 말이 끝나자 경호팀이 박진영의 팔을 꺾어 그를 무릎 꿇렸다. 한때 다 대한민국 의료계를 호령하던 거물의 초라한 최후였다. 강태준은 윤서진의 목에서 목걸이를 풀어주었다. 작전은 끝났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가볍게 감싸 쥐었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그의 말에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며 윤서진은 그의 품에 기댄 채 눈물을 흘렸다. 거대한 악의 첫 번째 머리가 마침내 잘려나갔다. 박진영 원장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영상과 그의 자백이 담긴 녹취록이 최민호 비서의 손을 거쳐 세상에 공개되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JX그룹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생명공학연구소와 의료재벌의 추악한 스캔들은 모든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JX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강씨 일가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검찰의 칼날은 즉시 A그룹의 심장부 강만석 명예회장을 향했다. 긴급 체포된 박진영이 모든 것을 자백하자 수사관들은 강 회장의 자택을 급습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으로 군림했던 노회한 거물은 자신의 저택에서 한 벌의 수의를 입고 초라하게 연행되었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끝까지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았지만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태준은 차가운 취조실에서 유리병 너머로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독대할 시간을 요청했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흐르지 않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순수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그는 괴물이 되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속을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하고 싶었다. 강만석은 아들을 향해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후회나 참회의 미소가 아니었다.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들을 향한 경멸의 미소였다. 너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JX를 위해서였지. 저 미천한 계집의 피가 감히 우리 가문의 대를 잇게 할 수는 없었다. 완벽한 후계자를 위해 가장 완벽한 유전자와 기술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의 대답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 순간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품고 있던 마지막 미련을 완전히 버렸다. 그의 아버지는 권력이라는 괴물에게 영혼을 잠식당한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이들의 인생을 망친 범죄자일 뿐입니다. 강태준은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저택으로 돌아온 강태준은 곧장 윤서진을 찾았다. 그녀는 아이들 방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세상이 온통 그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이 집 안은 기묘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그녀의 뒤로 다가가 멈춰 섰다. 그리고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미안하오.
내 아버지의 죄를 그리고 당신의 고통을 너무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하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윤서진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역시 당신을 의심하고 감시했소. 당신을 믿지 못했던 내 죄도 가볍지 않아. 그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봉투 안에는 새로 발급된 그녀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있었다. 윤서진이라는 그녀의 진짜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부모 칸에는 그녀와 강태준의 이름이, 자녀 칸에는 강하준, 강서준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법적인 권리를 되찾아 주었다. JX그룹 지분의 상당 부분과 막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서류도 함께였다. 이건 윤서진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이 지난 5년간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요. 그리고 당신이 내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증표이기도 하고, 그의 행동은 그녀를 향한 속죄이자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방 한쪽에서 조용히 블록을 쌓고 있던 아이들에게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본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닫혀있던 문이 열린 것이다. 하준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위를 올려다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 뭐봐. 5년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온 아이의 목소리. 그 서툴고 작은 한마디는 세상 그 어떤 천둥소리보다도 강태준과 윤서진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준이도 블록을 내려놓고 윤서진에게 아장아장 걸어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품에 와락안기며 하준이보다 훨씬 더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 윤서진은 와르르 무너지듯 주저앉아 아이를 끌어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기쁨과 환희,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강태준 역시 굳었던 표정을 풀고 하준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그의 눈가도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빠와 엄마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그리움을 토해내는 듯한 울음이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법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들 가족의 상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치유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강태준은 하준이를 안은 채 서준이를 품에 안고 우는 윤서진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된 그들만의 성 안에서 마침내 하나의 진정한 가족이 탄생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서로의 목소리와 온기였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행복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뿐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JX그룹 스캔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으로 막을 내렸다. 강만석 전 회장과 박진영 전 원장은 불법 생체실험 살인, 미수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JX그룹은 강태준의 주도 아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쳤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던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그룹은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세상의 소란이 잦아들자 강태준의 저택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그곳은 차가운 성체가 아니었다. 아침이면 식당 가득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정원에는 흙장난을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5년의 침묵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하준이와 서준이는 하루가 다르게 수다스러워졌다. 강태준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미쳐 사는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저녁 정시에 퇴근하여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이면 서툰 솜씨로나마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혹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남자의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JX그룹의 주인이기 이전에 한 가족의 든든한 가장이 되었다. 윤서진 역시 새로운 삶을 찾았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끔찍했던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녀는 복수심에 갇혀 남은 인생을 허비하는 대신 사랑하는 아이들과의 행복을 선택했다. 그녀는 한솔 의료원에 복직했다. 다만 신경외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상담 의사로서 새로운 경력을 시작했다. 그녀의 아픈 경험은 다른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는 가장 훌륭한 약이 되어주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 날 오후 네 사람은 한적한 공원으로 소풍을 나왔다. 강태준은 돗자리 위에 누워 쏟아지는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고, 윤서진은 그에게 머리를 기댄 채 책을 읽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하준이와 서준이가 서로를 잡겠다며 잔디밭 위를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풍경이었다. 엄마, 아빠, 이것 보세요. 하준이가 노란 민들레꽃을 한 다발 꺾어들고 달려왔다. 서준이는 그 뒤를 따르다 넘어졌지만 울지 않고 툭툭 흙을 털고 일어나 다시 웃으며 뛰어왔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밝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윤서진은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아주었다. 우리 아들 엄마 주는 선물이야. 정말 예쁘다.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 저 아이들의 진짜 웃음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요.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와줘서 정말 고맙소.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윤서진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제가 더 고마워요. 당신이 내 곁에서 함께 싸워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과거의 악몽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과 아이들이 나에게 잃어버렸던 세상을 되찾아 주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드럽게 얽혔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아이들을 양팔에 하나씩 안아들고 높이 들어 올렸다. 아이들의 즐거운 비명이 공원 가득 울려 퍼졌다. 윤서진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환하게 웃었다. 사진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네 사람의 모습이 영원처럼 박제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잠이 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윤서진이 나지막이 물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질문에 강태준은 운전대를 잡은 채 전방을 주시하며 대답했다. 글쎄, 아마도 오늘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는 사이드 미러를 통해 그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말처럼 그들 앞에는 더 이상 폭풍우는 없을 터였다. 설령 거센 비바람이 다시 불어온다 해도 이제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맞설 수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다. 그들 앞에는 따스한 햇살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눈부신 내일이 펼쳐져 있었다. 엄마라는 기적 같은 한마디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완성되었다.